17강 문제풀이 연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기초편에서는 기초편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냥 GDP 얘기했죠. 전부 다 뭐 국제비교 다 포함해서 GDP 얘기한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죠. 거시경제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관련 없는 것, 뭐 1번이죠. 균형가격, 이건 당연히 미시경제에서 다루는 거죠. 물가, 경제성장, 실업률, 뭐 환율, 경기 변동, 뭐 그 주제가 있죠. 뭐 경기 변동도 다루는 거고 너무 많죠. 자, 그래서 1번에는 1번이고요. 2번 가보죠. 경기가 침체되면 개인들은 절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덕이라. 자, 그런데 개인들 미시죠. 자, 이거와 관련된 거, 뭐 뒤에 얘기가 생략됐지만, 그렇지만 합리적이라는 생각과 관련이 가장 먼 것. 이 생각은 절약하다. 절약의 역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약의 역설. 요 말을 읽으면서, 아, 거시경제 역설이죠. 이거와 관련된 오류가 구성의 오류죠. 이걸 이제 절약의 역설이라 하고, 구성의 오류는, 부분에 옳은 것이 전체에도 옳다라고 믿는 오류예요. 그죠? 인과의 오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은 4번이 되겠죠.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옳지 않은 겁니다. 다음 서술 중에서. 자, 각 국가마다 생활에 필요한 재난 서비스 받는 소비 바구니를 자국화폐 구입 가격의 합계를 계산하여 비교 상대국과의 상대적 크기로 환산한 지수. 그러니까 달러로 다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구매력 평가 지수, 구매력, 소비 바구니, 상품 묶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이 아니죠. 그 이론편 2에서 설명드렸을 때 A국하고 우리나라인데 여기는 2만 불로 됐고요. 환산한 달러로 바꿨을 때 한국은 3만 불 됐잖아요. 자, 이걸로 소비 바구니가 똑같은 소비 바구니가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에 뭐 쌀, 여기도 마찬가지요. 자, 이거를 얼마나 구입할 수 있느냐. 요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구매력, 요걸 이제 물가 때문에 차이가 나니까 그 물가 수준을 조정해줘서 똑같은 소비 바구니에 대해서 달러로 환산한 그 액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구매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 실질입니다. 기준연도 가격, 불변 가격을 사용하여 계산해서 생산된 최종자에서 그렇죠. 요 기준연도 가격을 쓰는 거는 명목이 아니라 실질 GDP예요. 정확하게 맞고요. 국내 총산 생산 GDP는 일정 기간 1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국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최종 생산물 시장을 총합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자, 명목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의 서비스 가격을 반영, 4번이 틀렸죠. 물가 지수, 명목 GDP가 아니라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GDP 디플레이터. 그렇죠? 디플레이터. 이러면 맞죠. 주어를 바꿔야 돼. GDP 디플레이터는 이렇게 하면 요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GDP입니다. 국내. 실질 GDP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분리할 수 있다. 그치? 분리한다라는 건 제거한 거죠. 실질이니까. 생산, 지출, 소득. 소득은 분배입니다. 항등적으로 같다. 오케이.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최종 생산물의 시장의 총합이다.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해도 되죠. 주부의 육아나 가사노동은 포함 안 된다. 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과소평가가 되겠죠. 포함된다가 아니라 포함 안 된다. 그래야 맞는 표현이죠. 4번에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GDP가 후생경제 지표로 충분하지 못한 한계점이죠. GDP의 한계를 설명한 건데 거리가 먼 거 뭐냐? 외부 불경제 효과를 계상하지 않는다. 포함은 시키지 않죠? 이 한계죠, 이게. 그래서 과대평가한다. 과잉평가할 수 있다. 여가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가도 안 들어갑니다. 생산과 관련된 시간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와 서비스뿐 아니라 거래되지 이거 틀렸죠.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돼요. 거래되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부의 육아나 가사노동은 포함이 안 되고 가사도우미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5번에는 그래서 3번이 답이 이미 나왔네요. 이 GDP는 사회 구조나 간섭 이런 것 때문에 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없이도 근데 GDP는 이 사회 구조나 간섭, 제도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양과 질, 뭐 제도, 뭐 이런 것들 양은 따지는데 질적인 측면을 잘 따지지 않고 제도 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5번엔 그래서 3번입니다.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구매력 평가는 자국합배의 고평가, 저평가. 이건 이제 환율. 환율은 통화의 가치입니다. 자국화폐가 상대 국가 얼마나 가치가 높냐 낮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국화폐의 고평가, 저평가, 환율 평가를 판단할 수 있다. 맞고요. 구매력 평가의 GDP는 물가 차이를 조정해 준 거죠. 정확히 맞고 실질 GDP는 물가 상승 영향을 분리, 제거한다. 맞고요. GDP 디플레이트는 경제가 얼마나 성장, 이 GDP 디플레이트는 경제 성장 얘기를 하는, 그건 GDP죠, 그냥. 이거는 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이거는 알 수 있는데,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요거는 알 수 있는 건 GDP로 봐야 되겠죠. GDP 디플레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6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가죠. GDP 계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1번은 무조건 안 들어가죠. Y,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답은 1번이네요. 공무원 보수 당연히 서비스의 대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굳이 얘기하면 정부 지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출 측면에서는. 그렇죠? 공무원들의 임금. 인기 가수의 공헌료. 이것도 서비스에 대한 대가죠. 기업의 재고 투자. 이거 투자 지출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투자 지출. 투자 지출을 구성하는 게 재고 투자, 고정 투자, 신규 주택 구매 이런 세 가지가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갑니다. 7번에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8번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 지수죠. 이거 너무 쉬운 문제고요. 쉽게 가죠. 계산을 어떻게 하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이제 8번 문제, 8번 문제는 3번이고요. 그래서 9번 문제로 가보죠. GDP의 장기적 추세, 즉 GDP는 생산이죠. 한 국가의 장기적 총생산 변화를 경제 성장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럼 요거 2번 아니면 3번이죠. GDP의 단기적 추세, 단기적 생산 변화를 경기 변동 내지는 경기 순환 이런 말을 경제 발전 아니니까 9번에는 3번이 되겠죠. 경기 순환과 같은 말이 경기 변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 끝나면 경제 성장 바로 배울 거고요. 또 진행하다 보면 경기 순환, 경기 변동도 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9번에는 3번이고요. 10번 문제 가죠. 어이구야, 이거 계산하는 거네. 자, GDP 디플레이터, 이거 계산부터 해보죠. 자, 디플레이터 하면 어떻게 계산하냐? 실질 GDP 분의 이건 뭐 그냥 단순 산수입니다. 명목 GDP 곱하기 100입니다. 근데 주어진 게 GDP 디플레이트가 120. 그러니까 120은 실질 GDP 구하는 거네요. 실질 GDP 분의 명목 GDP가 240조로 주어졌죠. 곱하기 100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럼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거 약간 수학에서는 조작한다 그러는데요. 그냥 분수가 귀찮으니까 양쪽에다가 실질 GDP 요 놈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분모에 있는 실질 GDP를 양쪽에 똑같이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120 곱하기 실질 GDP는 240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그럼 양쪽에다가 우리는 얘를 알고 싶으니까 120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실질 GDP는 약분되니까 여기도 120 나누고 여기도 통째로 120을 나누니까 여기는 약분이 이렇게 되죠. 실질 GDP는 여기 약간 좀 120으로 다 나눈 겁니다. 요거 약분하면 2가 되네요. 120에 2 곱하면 240이니까 그럼 200 이렇게 나왔네요. 200조 원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요 공식 가지고 숫자를 주고 계산해 보시오. 그냥 이거 사실 약간 산수인데 여러분이
이게 너무 쉬운 산수예요. 하여튼 제가 했던 요령으로 요렇게 이런 걸 이제 조작한다 그래. 분모를 양쪽에 똑같이 곱해서 없애주고 양쪽을 똑같은 이 120으로 나눠서 약분해서 없애주고 그럼 얘만 남죠? 요건 뭐 숫자 계산하면 얼마? 10번에 4번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한 국가 국경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의 시장 가치를 말한다. 이거 국가 안에서 생산됐다 그랬어요. 생산. 요 GDI나 GNI는 분배 측면입니다. GNP는 아니죠. GNP는 국적이에요. 그 나라 국민. 그러니까 요거는 11번은 3번이 돼야 되겠죠. 11번은. 요 GDI는 GDP에다가 더하기 교역 조건에 따른 교역 조건까지만 쓸게요. 무역 손익 그걸 반영한 거고 GNI는 여기 GDI에다가 플러스 대외 순수취 순자가 들어가야 돼요. 요소소득. 요거는 당연히 대외 지급 요소소득은 빼고 대외 수치 요소소득 빼기 대외 지급 요소소득이죠. 뭐 요거 이제 이론에서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그리고 이제 물가 변화를 제거하면 실질 GNI 이거를 가지고 많이 소득 지표로서는 많이 쓴다. 국제 비교를 할 때 쓰고 근데 국제 비교할 때 구매력 평가 구매력 1인당이죠. 이것도 1인당 구매력 평가 뭐 이것도 실질 들어가도 좋고 GDP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각국의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물가 수준을 조정한 걸로 그래서 이걸로도 상당히 많이 쓰죠. 굉장히 많이 쓰고 얘도 많이 쓰고 얘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국제 비교를 한다. 어쨌든 11번은 3번입니다. 12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겁니다. 개방경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4대 주체가 있죠.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개방에서는. 폐쇄면 해외가 빠져야 되는 겁니다. 거시경제 대표 시장이 산출물 시장,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 노동 시장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금융 시장, 화폐 시장, 돈, 뭐 자본, 주식 뭐 이런 거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더 집어넣는다 그러면 뭐 외환시장 뭐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거시경제 주체 중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들여 그렇죠. 정부니까 세금이죠. 각종 사업을 수행하죠. 근데 여기가 틀렸죠. 12번 답은 3번이래요.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왜냐면 그 과정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구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구매한다, 않는다가 틀렸죠. 여러분 정부가 세금 가지고 공공재를 생산하기도 하고 이 공공재를 생산하긴 과정에서 구매 활동을 당연히 하는 거죠. 이 정부 지출과 관련했을 때 정부 이전 지출과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융시장이 뭡니까? 하면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겠죠. 대부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뭐 이런 시장이 당연히 금융시장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뭐 주식시장도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은행도 간접시장으로서는 이제 은행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셔도 되고 12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GDP 올해입니다. GDP예요. 국내 총 포함되는 것. 자, 여기 범죄 조직, 음성소득 이거는 여러분 지하경제잖아요. 지하경제니까 이건 포함 안 돼. 올해더라도. 중고는 그해 생산된 거여야 돼요. 3년 전 옛날에 생산한 건 들어가지 않는다. 2번 안 들어갑니다. 올해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했어. GDP는 맞죠? 외국 상관없어.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면 다 GDP인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뭐 얘기할 필요 없네요. 13번에 3번인데 그럼 4번이 왜 틀릴까? 올해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들어가는데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중국 GDP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GNP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3번은 GNP, 만약에 이걸 GNP를 물었다 그러면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근데 3번은 GNP에 들어갈 수 있는, GNP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면 돼. 무조건. 어디에서 만든 상관없어. 13번은 3번이다. 옳지 않은 건데, 국내 총소득입니다. GDI입니다. 교육 조건이 들어간 거죠. 국내 총생산과 여기 교육 조건에 따른 실질 손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 조건이 반영이 됐다. GDI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GDI 공식이 GDP에다가 원래는 이 GDP가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게 교육 조건. 요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1번은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국민 총소득이 국민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GNI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GNI는 여기에 있는 요 GDI에다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GDI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건 빼줘야 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더해줘야 돼. 그걸 대외 순수치 요소소득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합해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국 국민의 소득, 자국 국민의 구매력, 국민이 중요한 거죠. 국민. 오케이. 1, 2번 다 맞는 표현이네요. 자, 1인당 실질 국내, 1인당 실질 GDP. 요거는 실질 국내 총생산을 사용하여 물가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거 맞죠? 실질이니까. 1인당이니까 인구수로 나눠줌으로써 인구 규모에 대한 영향도 제거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자, 그럼 조금 더 내려가세요. 그러면 구매력 평가 GDP가 나왔네요. 여기 이렇게 모든 국가의 GDP를 달러 단위로 환산할 물가의 차이를 조정해준 GDP로 계산할 때 물가의 요까지는 맞아요. 물가 차이를 조정해준 GDP로 계산할 때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여기 낮은 국가는 높게, 요 낮게가 아니라 높게.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높게가 아니라 낮게 해줘야지 밸런스가 맞죠. 여기 높게, 요 낮게 부분을 반대로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14번에는 4번이 정답이다. GDP 한 개입니다. 거리가 먼 거. 분배 상태 복지도 한 정도를, 그러니까 분배가 GDP는 얼마나 10개 만들었어요. 그 10개가 환산하니까 10억 원어치 벌었어요. 소득이. 이건 얘기해 주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로 골고루 이건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질적 측면, 양적인 건 뭐예요? 분배 측면, 뭐 이런 건 전혀 제대로 나타내 주지 못한다. 그 삶의 질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GDP는 포함되지 않죠? 뭐 육아, 가사노동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5번은 반대로 포함을 안 시킨다. 포함되지 않잖아요. 원래는 포함돼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잖아요. 지하경제도 마찬가지죠. 포함돼야 되는데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높게 평가한다, 과대평가한다가 아니라 이거를 후생을 낮게 혹은 과소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바꿔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 자본량의 변화, 자본이라는 건 물질 자본,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얘기합니다. 감가상각 제대로 반영할 수 없죠. 자, 그래서 15번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16번 가죠. 틀린 거 골라라. 생산 GDP는 부가가치 총합이고 부가가치는 모두 소득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분배 GDP와 동일하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생산 GDP, 지출 GDP, 분배 GDP는 항등적으로 다 같죠. 지출 GDP는 근로소득, 자본소득, 정부, 이게 좀 재밌는데 지출 GDP 요거는 요 세 가지만 보면 요거는 분배잖아요. 분배 GDP하고 지출 GDP는 요게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그런대로 맞다고 할 수 있어. 근데 투자 지출을 뺐잖아요. 여기 부분 때문에 틀린 거야. 이 지출 GDP를 구성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가계의 소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정부의 정부 구매,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 만약에 3번도 맞게 하려면 요 빼기 투자 지출 부분을 없애면은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출 GDP와 분배 GDP가 같기 때문에 이게 얘와 항상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립되는 겁니다. 그냥 생산 GDP는 최종 생산물의 총 가치로 계산하든가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항등적으로 같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16번에는 3번이 확실하게 틀렸다. 빼기 투자 지출 때 부분을 없애면은 맞는데, 그죠? 자, 16번에 3번이고요. 17번 넘어왔습니다. 명목 GDP,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구매력 기준과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명목, 요거는, 이거는 당연히 1번이 틀렸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2번, 3번, 4번 자동으로 맞게 되겠네요. 요건 따로 설명드릴게요.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물가의 상승 정도를 알 수 있다. 맞고요. 실질 GDP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분리했다. 제거했다. 맞죠? 자, 구매력 평가 GDP는 물가 차이를 조정한 것이다. 이것도 맞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틀렸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죠. 자, 요렇게 가야 돼. 물가 지수니까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을 해보면 실질 GDP분의 명목 GDP 여기 곱하기 100이 있는데 이거 뭐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면,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보자고요. 실질 GDP를 2천이라고 하죠. 2천 뭐 달러인데 하여튼 그럼 커야 돼. 그럼 계산하기 좋게 더 크게 4천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게 곱하기 100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약분을 하면 2죠. 그럼 200이 되는 거야. 뭐 대충 느낌이 오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기준연도의 물가 GDP 디플레이트를 100이라고 논다 그랬잖아요. 100보다 200이 됐으니까 더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자보다 분모가 크면 GDP 디플레이트는 크죠. 크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면 구매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똑같은 5만 원짜리 가지고 5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된 거예요. 물가가 올라갔다는 건. 그러니까 옛날에는 5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만 원 가지고 절반밖에 못 사는 거야. 10만 원으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5만 원, 즉 화폐의 구매력이 1개에서 2분의 1개로 떨어졌다. 10만 원으로 상승했다는,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물가가 오르면 똑같은 화폐로 살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5만 원으로 쌀 한 가마니 샀다가 이제 쌀을 반 가마니밖에 못 사는 거예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화폐 가치라는 건 이거는 구매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해는 되시잖아요. 요 정도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어차피 여러분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자, 이제 18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GDP인데 옳지 않은 거. 이번 기간에 판매되지 않거나 일단 최종제로 간주하고 재고 투자로 간주하여. 자, 재고 투자. 판매되지 않은 뭐 중간재 이런 거 빼고요. 재고 투자는 이번 기간에 GDP에 포함이 된다. 재고 투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생산 GDP는 지출 GDP와 같죠. 뭐 당연히 지출은 분배 GDP와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데 지출 GDP는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써보면 정부 지출, 이게 이제 순수출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 지출에 뭐가 들어가요? 재고 투자가 들어가고 고정 투자가 들어가고 신규 주택 구입, 구매, 이게 3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매되지 않은 게 재고 투자가 되죠. 재고 투자가 되면 어디로 포함돼요? 투자 지출로 포함되는 거야. 투자 지출로 포함되면 지출 GDP에 들어가는 거예요. GDP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GDP에. 어차피 얘나 똑같은 거니까 국내 총생산에 포함된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난 기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이번 기간에 그러니까 지난 기간이면 이거는 과거잖아요. 중고잖아요. 중고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게의 새로운 주택 구입은 소비 지출이 아니지. 얘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투자 지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 지출. 가게가 하는 건 기본적으로 소비 지출이 맞는데 가게가 하는 것 중에 신규 주택 구매는 소비 지출에 들어가지 않고 투자 지출에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소비 지출을 투자 지출로 바꿔야 됩니다. 한 국가 안에서 생산된, 그렇죠. GDP니까, domestic이니까 한 국가 안에서 국경 개념이에요. 생산된 재화 서비스를 포함한다. 당연한 얘기죠. 18번에는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